님들, 다우 지수가 사상 최초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사방에서 축제를 벌이던 바로 그 순간 월가의 진짜 타짜들이 소리 소문 없이 주식을 던지고 채권 시장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 알고 있었어? 개미들이 뉴스만 보고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시장 밑바닥에서는 이미 돈의 맥박이 완전히 거꾸로 뛰기 시작했어. 중동발 물리적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로 폭주하고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인 5.1%를 터치했거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야. 그래서 오늘은 뻔한 뉴스 요약이나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 싹 걷어내고 월가 거물 헤지펀드들이 연방준비제도에 제출한 최신 13F 기관 투자 실적표와 엔비디아의 실질 공급망 정량 데이터, 그리고 6월로 전격 앞당겨진 스페이스X의 역사상 최대 규모 IPO 내부 타임라인까지 팩트 기반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털어왔어. 이 냉혹한 자산 재편 국면에서 님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역대급 기회를 잡을 정교한 액션 플랜을 선물해 줄 테니까. 과연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빌 에크먼과 워런 버핏은 각각 어떤 주도주의 인생을 건 베팅을 던졌을까? 그리고 당장 이번 주 시장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변동성의 정점은 어디서 터지게 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숨통을 죄고 있는 미 국채와 유가의 폭주 흐름입니다. 딱 집중해봐. 목적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수 뒤에 숨겨진 진짜 자금의 대이동이야. 최근 다우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 5만 달러 선을 뚫으면서 이제 무한 랠리가 시작된다며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잖아. 그런데 정작 시장 내부의 수급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어. 지수가 고점을 찍자마자 다우는 달러 마이너스 1.07% 달러, 나스닥은 달러 마이너스 1.54% 달러, S&P 500은 달러 마이너스 1.24% 달러 일제히 주저앉으며 자산시장 전반에서 자금이 무서운 속도로 이탈하고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야. 바로 돈의 종착지인 국채 시장의 발작이지. 통화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전쟁 리스크 이후 단기에 달러 0.5% 달러 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달러 4.08% 달러 선을 돌파했고, 시장의 장기 심리를 대변하는 30년물 금리는 장중 달러 5.119% 달러를 터치했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7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터지기. 바로 전조기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야. 표면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잠깐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지금 주식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무위험 자산인 초단기 국채와 안전자산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메가 기관들이 다우 5만 선이라는 축제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급박하게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걸까? 이 급박한 자금 이동의 방전구를 이해하려면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축, 즉 기름값과 물가의 연결고리를 봐야 해. 이번 자산시장 조정의 방아쇠를 당긴 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야.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격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의 핵심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터졌잖아. 이 때문에 서부 텍사스산원 UWTI 6월 인도분 결제가는 배럴당 달러 105.42달러까지 치솟았고, 글로벌 기준유인 브렌트유 7월 물은 일주일 만에 달러 7.84% 달러가 폭등하며 배럴당 달러 109.26달러 선까지 밀어 올렸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야. 전 세계 모든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는 운송비, 즉 모든 공급망의 기초 비용을 뜻하거든. 이 리스크가 곧바로 지표로 증명됐어. 미국의 4월 도매 물가를 대변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달러 6.0% 달러나 폭등한 거야. 이건 2022년 12월 이후 최대폭의 급등 기록이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니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달러 3.8% 달러로 고착화되면서 시장의 뒤통수를 때린 거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현상을 아주 쉽게 비유해줄게. 님들, 어떤 가정이 대출을 잔뜩 받아서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맞추며 살고 있다고 쳐봐. 내심 다음 달엔 은행 이자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고정비인 난방비와 식비유가 및 생산자 물가가 2배로 폭등해버렸네? 그러면 이 가장은 소비를 늘릴 수 있겠어? 절대 못하지.
오히려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은행에 돈을 더 꽁꽁 묶어둬야 하잖아. 지금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딱 이 상황이야. 올해 금리를 서너 번은 시원하게 내려줄 줄 알았는데 밑바닥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니까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연내에 추가 인상을 단행해야 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냉혹한 계산기가 두드려진 거지.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자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하이테크 성장주 섹터부터 멀티플 몸값이 사정없이 깎여 나가기 시작한 거야.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자산시장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 향후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짚어봐야겠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무조건 대폭락이 온다며 공포에 질리거나 금방 회복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낙관하곤 해. 하지만 진짜 핵심은 시장이 철저하게 조건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야. 만약 이 상황에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마찰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원유 공급선이 완전히 막히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달러 12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경로로 진입하게 되면 현재 연달러 5.1% 달러대인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달러 5.5% 달러 선까지 추가 폭주하게 되고, 이는 기술주와 성장주의 미래 수익 가치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동하게 될 거야. 고금리가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대폭 인상시켜 밸류에이션 버블 붕괴론에 불을 붙이는 구조지. 반대로 극적인 외교적 타결이 이루어지며 유가가 배럴당 달러 95달러 밑으로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자재 충격이 흡수되면 고착화되던 PPI와 CPI가 진정세를 보일 테고, 연준 역시 추가 인상 카드를 거두어들이며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강력한 기술적 반등 랠리를 펼칠 수 있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한 방향의 전 재산을 베팅하는 도박이 아니야. 매일 아침 발표되는 매크로 데이터의 변동폭을 보면서 포트폴리오의 주식 노출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기계적인 대응 체계지. 복잡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와서 머리가 아플 테니 현 시점님들이 계좌를 지키기 위해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두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 딱 3가지만 정리해줄게. 첫째, 기준금리 추가 인상 리스크의 현실화. 연내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걸 인정해야 해. 오히려 물가가 잡히지 않아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달러 50% 달러 이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리스크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반영해야 해. 둘째, 미 국채 30년물 금리 달러 5.1% 달러 돌파의 의미.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장기 금리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야. 국채 금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기술주 고점 추격 매수를 절대 극도로 조심해야 해. 셋째, 유가와 도매 물가 PPI의 동조화. 매주 발표되는 유가 재고량과 도매 물가의 추이가 꺾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산시장 반등의 첫 번째 선행 신호등이라는 점을 기억해둬.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야. 지금까지 말한 유가나 물가 폭주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대중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잖아. 표면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월가의 진짜 거물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거든.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하지만 터지는 순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의 명주를 끊어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가 수면 밑에서 끓어오르고 있어. 당장 지난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이 완벽한 빈손으로 끝나면서 전 세계 하이테크 공급망의 디커플링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멸망전 수준까지 치닫고 있거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테슬라, FSD의 중국 승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H200을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이 내린 소름 돋는 비밀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 다음 파트에서 글로벌 하이테크 공급망 뒤에 숨겨진 잔인한 암투와 월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 전술을 싹 다 털어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거대한 판도 변화의 핵심은 하나야. 다우 5만 선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수면 밑에 가려져 있던 매크로의 날 것 그대로의 본질이 마침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짚어본 유가의 폭주, 미 국채 금리의 19년 만에 최고치 경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의 결렬과 스페이스X의 역대급 IPO 상장 스케줄까지. 이 모든 현상은 절대 각각 분리된 개별 악재가 아니야. 거대한 긴축의 장기화라는 거시경제의 틀 안에서 자산시장의 잉여 유동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이동하는 거대한 자금 대이동의 신호탄이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이 내렸냐 올랐냐가 아니야. 전 세계 스마트 머니가 기술주의 미래 가치를 깎아내리는 할인율 호스를 켜두고 무위험 자산과 현금성, 피난처인 SGOV 같은 곳으로 자금의 길목을 정교하게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야. 시장이 주목하는 진짜 핵심은 지금 글로벌 경제 구조의 근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있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월가의 거물들인 워런 버핏과 빌 에크먼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두고 정반대의 역대급 배팅을 때린 이면이야. 이건 단순한 종목 싸움이 아니거든. 생성형 AI가 가져올 검색 지배력의 재편, 그리고 인프라 설비 투자 CAPEX가 과연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검증 과정이야.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H200 구매 거부와 하이테크 공급망의 디커플링 전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무거운 짐을 상시적으로 짊어지게 됐어. 표면적인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메가 기관들이 이미 자산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집중화라는 극단적인 생존 전술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심리의 변화야. 마이너스. 다만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파멸적인 폭락이나 무조건적인 우상향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려워. 여전히 자산시장은 수많은 조건부 시나리오 앞에 놓여 있거든. 당장 5월 20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중국발 수요 소멸을 어떻게 방어해 내느냐에 따라 빅테크 전반의 CAPEX 버블론이 붕괴될지 아니면 새로운 체력 검증의 계기가 될지 결정될 거야. 지금은 단순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달러 95달러 밑으로 꺾이거나 국채 금리가 연달러 5.2%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가 앞서 세운 if-된 판단, 트리의 신호등이 어느 쪽으로 켜지는지 기계적으로 체크해야 할 타이밍이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구간일수록 감정을 섞은 낙관이나 공포 대신 철저하게 정량 데이터의 리스크 포인트를 보면서 움직여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뇌산 같은 변수가 바로 6월 12일로 전격 앞당겨진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야. 역사상 최대 규모인 달러 800 텍스트억 달러의 청약 증거금이 시장의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할 때 기존 빅테크 주도주들의 멀티플이 얼마나 가파르게 수축하는지 그 유동성 수축 효과는 아직 시장 지표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거든. 인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1차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수급 교란이라는 2차 거대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셈이지.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글로벌 거물들의 숨막히는 자금 전쟁과 시장의 시계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돈의 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맥박을 놓치지 않는 거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거나 축제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저울의 눈금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돼. 과연 다가오는 거대 이벤트들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첫 번째 징검다리를 건너게 될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일 아침 발표되는 매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볼게. 딱 집중해서 다음 변화를 기다려봐.